DJ가 97년도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새정치국민의 의석수가 83석입니다. 근데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정치력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회와 협력해서 끌고 갔습니다. 대통령의 일 중에서 정치가 70% 이상입니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하면 나라가 혼란스럽죠. DJ가 150석이 넘는 한나라당 의원들 데리고 국회를 끌고 갔습니다. 그게 정치력입니다. 이낙연 의원이 사퇴를 한 거는 지금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1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1등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극약 처방을 안 해도 되겠다. 전반적으로 오늘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현 정부가 잘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네. 말씀해 주시면. 쇼! 국민을 상대로 쇼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쇼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화기애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을 하기보다는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을 높이고 그 토지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 토지에 이제 토지 임대 주택 분양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국유지가 부족한 상황에 물량 확보가 안 된다는 현실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화가 어렵다는 이런 여론 반응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국에 보기 드문 명예 부동산학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15대 때 국회에 처음 등원했을 때 잠실 대단지를 고밀도 개발한 사람이 접니다. 그 당시 잠실은 13평, 7평반짜리 연탄아파트, 저층아파트였어요. 지금 가보면 고밀도로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전농답심리 뉴타운을 성공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농답심리 장안동은 강남처럼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강북에서 유일하게. 그게 내 지역구였어요. 지금 청량리 옆에 가보면 집창촌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 집창촌 폐쇄도 제가 했습니다. 그 자리에 65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이 곧 완공이 됩니다. 뉴욕에 가보면 용적률이 3,300%까지 줍니다.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초고층으로 올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두바이 한번 가보십시오. 초고층 빌딩이 사막에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서울에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선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해 본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신도시에 가 살아본들, 거기서 직장까지 나오는데 아침에 2시간, 퇴근 후에 3시간입니다.
어떻게 그게 길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도시 정책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심을 초고층 개발하자. 고밀도로 개발하자. 그리고 20대에서 40대까지 분양권을 제한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되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안정되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 살아도 돼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나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도심에 사는 게 훨씬 낫죠. 자기 직장도 가깝고 교통 트래픽도 훨씬 줄어들고. 그게 천만 도시의 적합한 정책입니다. 그럼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에 서울 강북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에 우선 토지하고 자기 이제 건물의 부동산을 조합에 위탁을 합니다. 등기를 이제 넘겨주죠. 넘겨주고 나는 여기에 33평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 나는 20몇 평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다 약정하고 자기 부동산을 다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 지역이 만약 10만 평을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절반은 5만 평은 그 사람들한테 완전 분양 아파트를 주는 겁니다. 절반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라는 게 뭔가 하면 싱가포르를 가면 아파트가 두 종류가 있어요.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 제도가 있고 완전 분양 아파트 제도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나라를 건설하던 그 당시부터 토지 국유화를 선언했어요. 싱가포르를 가보면 그게 우리나라 경상남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 분양 아파트도 짓고 토지 임대부 아파트 지어갖고 젊은 사람들은 돈이 좀 부족하니까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살고 돈을 좀 벌고 자기가 아파트로 옮겨야 되겠다 했으면 완전 분양 아파트로 오는 겁니다. 그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그게 임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자기 집입니다. 강북의 국유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동산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야. 내가 이야기하는 재개발할 때 재개발 토지에 가지고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완전 분양 아파트를 주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국유지가 아니고 공공용지가 되어버립니다. 재건축은 좀 틀리죠. 재건축은 사유재산의 행사니까 재건축할 때는 또 기분 체납을 받습니다. 토지, 공공에서. 그러면 기분 체납 받은 부지에는 그런 아파트,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 분양 가격이 지금 평당 600만 원만 들면 고급 아파트를 짓습니다. 땅값 빼고. 그럼 거기에 400만 원만 더 얹어줘도 1000만 원입니다. 평당.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짜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남에는 1억짜리 아파트도 나왔어요. 평당. 그런데 33평 해본들 3억 3천이면 됩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22평짜리는 잠실은 20한 4, 5억 됩니다. 33평짜리 아파트가 잠실은 20한 4, 5억 됩니다. 그게 3억하고 24억이면 8분의 1 아파트가 되죠.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반값아파트 법안, 토지 임대부 법안을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어요. 시키고
MB가 대통령 할 때 아침에 조찬을 둘이 하면서 이 통과시키니까 집행합시다.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 되거든 해라. 나는 이런 제도 찬성 안 한다. 그래서 별로 하지 못했어요. 세곡동 이쪽에만 조금 했어요. 세곡동에. 지금 세곡동 이쪽에만 아마 해가지고 지금 있을 거예요. 토지 임대고 아파트가 있고 전면적으로 시행을 안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젊은 층한테는 집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제도입니다. 그 외에는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응? 집을 가져야지 결혼이라도 하고 그리고 자식이라도 낳고 살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다. 집값이 그거를 기준에 내려가면 뭐 하려고 이 비싼 집을 집값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게 맞겠다. 막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 많으시군요. 제가 짧게 그러면 그 싱가포르 예시 들어주셨는데 그 싱가포르는 이제 초에 국유화를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게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는 자꾸 학생은 국유지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공유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고도 지역수도 있고 그래 지역수고 있는 국공유지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책을 내놓을 때는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되면 대한민국 집값이 안정이 됩니다.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강북 대개발을 하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강북 대개발을 할 때는 절반은 완전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절반은 토지 임대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공유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걸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너무 많으신데 질문도 짧게 답변도 조금씩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한번 골라주시죠. 아니 뭐 고르는 게 아니라 제일 뒤에 분부터 앞으로 내려오면서 물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뒤에 계신 남성분한테 질문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실까요? DJ가 97년도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새정치국민의 의석수가 83석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97년도.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정치력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의회주의자하고 그래서 국회와 협력해서 끌고 갔습니다. 대통령의 일 중에서 정치가 70% 이상입니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DJ가 83석의 새정치국민의 의원 데리고도 150석이 넘는 한나라당 의원들 데리고 국회를 끌고 갔습니다. 그게 정치력입니다. 당선이나 대선 일정을 먼저 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사퇴를 한 거는 지금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1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1등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극약 처방을 안 해도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는가 국회의원 사퇴를 안 했습니다. 당선되고 사퇴를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총선 공약을 해가지고 총선에서 이기면 국회에서 개헌을 국민이 하는 겁니다. 개헌은. 북한에 대해서 상호 불간섭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훨씬 확장하는 핵 도발을 하여도 이런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상호 불간섭의 그 태도와 통일 간의 어떤 간격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근데 뭐 대강 들었으니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 정상회담 쇼는 하지 않습니다. 2018년 한 거 그거는 위장 평화회담이었고 쇼였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쇼를 해서 북핵이 폐기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남북이 긴장이 완화됐습니까? 북측에 우리가 지어준 건물도 폭파해 버렸잖아요. 전방에 GP 우리는 없애고 전방사당 후방으로 물리고 고속도로로 깔아줬는데 북한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우리만 무장해서 해버렸지. 그래서 남북 불간섭주의는 91년도 노태우 시절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김일성하고 노태우가 같이 한 겁니다. 거기 3조에 남북 불간섭주의가 1000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마자. 북핵 문제도 개발하려면 개발하고, 우리는 아까 나토 핵 공유 협정으로 핵 균형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같이 핵 균형이 있는 바람에 그런 판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못 일어나는 거지. 같이 다 죽는데? 전쟁이라는 거는 자기가 80% 이상 이길 확률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죽는 그런 공멸전쟁은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거는 그거는 도란 사람이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주실 분이 혹시 비대면으로 들어온 질문들도 대부분 답변 중에 답변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나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화기애애하게 끝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현 정부가 잘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네. 말씀해 주시고. 쇼. 국민을 상대로 쇼는 기가 막히게 해요. 나는 가끔 가다가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보면 행사도 쇼도 기가 막히게 해요. 참 그거는 부럽더라고. 저는 뭐 26년 정치에도 쇼를 하는 정치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은 쇼는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 그래서 쇼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화기애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지금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원래 예정된 시간인 1시간보다 30분이나 더 시간을 내주신 홍 후보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모두 모이는 총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 전공 분야 외에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해 주시라고 하는 거는, 저도 대학 다닐 때 공부한 것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를 한다고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단편적인 것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이래 할 수는 있지만은 정말 자기가 천착해서 공부를 하기는 대학 시절 외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책을 한번 잡으면 거기 푹 빠져들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4년 동안 여러분들 앞에 있다. 그리고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재미있게 노는 것도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게 나중에 살다 보면 그 지식으로 평생을 살게 돼요. 그 지식으로. 대학 시절 지식으로. 저는 요즘 중고등학교 열심히 했던 세계사, 국사, 그 지식으로 정치권에 강연 나갈 때도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진국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인재고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시즌 모두 마쳤고요. 혹시 부모님께서 사진 촬영 가능하신가요? 일정이 있으신가요? 아이, 괜찮아요. 네. 그리고 혹시 사진 찍고 싶은 분들 계시면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